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한 1% 정도 내렸는데, 뭐 장중에는 시가는 조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2.5%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중에 고가를 높였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가격대 62평을 지키겠다는 주가의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의지로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종목별 투자자, 그렇죠?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매도하고 뭐 기관은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락이 될 거예요. 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고, 어저께도 미증시가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 미증시가 장중에 3.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종가는 2.5%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저가 대비 종가 폭이 한 1.1% 정도, 이 폭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폭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실상 어제는 큰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관세 이유도 없었고, 이미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가격 반영이 끝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를 매기면 그거는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 돈이 생기나요? 아니죠. 비싸게 들어오는 물건을 누군가가 살 텐데, 수입업자,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감당을 하든 아니면 그 수입업자는 가만히 있나요?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트럼프가 만들어냈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없다고 고집부리면서 파월 의장을 그냥 꺾어버리겠대요. 그쵸?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라,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볼인데, 이걸 가지고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다. 아무리 이 고집이 세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막 고수한다?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채권금리의 상승입니다. 그 채권금리의 상승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채권금리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30년물 채권금리. 자, 보세요. 미국 국채는 누가 담보를 합니까? 미국 정부예요. 그러면 돈을 떼일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부가 담보하는 채권의 금리가 어때요? 4.9%를 주겠대. 누가 보증해? 미국 정부가 보증해. 트럼프가 미국의 부채를 낮추겠다며. 근데 이래가지고 낮춰요? 차라리 화폐 가치가 박살 나는 걸 이용해서 장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세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벌어집니까? 어떤 부분이 벌어지겠냐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 관련된 이런 정책 일부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편관세 10%이 정도까지 오케이.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편관세 10%가 진행됐을 때 나스닥의 이 포인트는 이때 4월 2일 날 이것보다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보편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적용받는 부분은 대략 나스닥 18,000포인트 부근이다. 근데 지금 어디예요? 15,870. 그럼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진짜 험악하게 시장이 완벽하게 그냥 폭락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는 회복에 성공을 했고 62평을 탈환했습니다. 주가가 62평 위에 있다는 건 차트를 보고 차트대로 갑니다. 주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62평은 60일 동안 이동한 평균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건 실적에 대한 예상치와도 같다는 겁니다. 실적이 뭐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60일 동안 주가가 이동한 이 가격대를 묶어 놓은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25,200원입니다. 그럼 주가가 62평 이상 있다는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치보다 주가가 어때요? 높이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왜? 미증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악재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유상증자는 제가 못한다 그랬죠. 자, 사업 모델을 보자고요. 유상증자는, 그쵸?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을 활용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마진율을 높일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장을 짓기 위한, 그렇죠? 사업이 잘 돼서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일회성 비용, 여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습니까? 원전을 지어야 되죠. 원전이 1년이면 짓나요? 6개월이면 지어요? 아니에요.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지금 원전이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AI 시대.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 묻힌 상황입니다. 트럼프 패권을 잡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며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냐고요. 절대 이게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만약에 장기간 유지될 것 같았으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62평을 회복하는 상황, 이때 미증시의 움직임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고요. 미증시는 다시 떨어졌는데, 그쵸? 하락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회복하는 과정, 이때 4월 9일 날이죠. 나스닥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 제외 90일 유예한다. 협상 시한을 벌기 위함이다. 그쵸? 왜 그랬을까요? 채권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채권금리는 어때요? 4.91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 트럼프가 요즘에 관세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30년물 채권 기준에서 또는 10년물 채권 기준에서 10년물은 4.4%에서 4.5%를 붙였을 때, 30년물 채권은 4.9% 이상에 갔을 때 또는 4.8%대를 넘나들 때, 이럴 때는 트럼프가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노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증시는 최악의 국면이 지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즉 AI의 필수인 에너지,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테라파워를 설립해서 와이오밍주에서 354메가와트급 SMR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체코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더라도 여기서 뭐가 나왔죠? 여기서 우선협정 대상자, 그리고 지금 최종 입찰 단계를 거치고 있죠. 근데 체코에 대한 원전 수요가 있을 때 앞으로 유럽 쪽으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파격적인,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온다. 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전은요, 데이터 센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AI의 핵심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가 막대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화석 연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퍼올려서 이것만 가지고 감당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원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인 빌 게이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의 대장은 어디예요? SMR.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운전 자본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전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유상증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원전, 그쵸? 원전을 짓는 데는 정말 3년, 5년, 길면 10년씩 걸립니다.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가동되는 시점을 보잖아요. 자, 요렇게 해요. 2036년에 원전 가동이 시작된다. 최종 계약 체결 이후에 29년도에 건설 착수를 시작을 하고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이 어디서 작용해요? 선반영된다.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확인하면서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21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에 대한 수요가 한국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3년 실적 확인한 이후에는 폭발적인 상승세. 그쵸? 22년도부터 시작해서 5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어느 정도 상승입니까 이거? 대략 20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잖아요. 대략 30배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 이상에서 끝나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유상증자. 한국에서 역대급의 유상증자 3조 6천억. 지금 이게 3조로 다시 낮아졌죠.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다시 상승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벌어질까요?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해. 물론 이 안에서는 승계에 대한 걸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걸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늘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2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회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하게 될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서 10만 원이 넘는다. 이때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올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주가의 등락이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고 미국 시장이 최악의 국면에 있는 이때부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월 22일이죠. 오늘입니다. 보세요. 한국시장 보합권 마감 나스닥 선물 1% 상승 중에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도 크지만 오늘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스닥 고점 2% 초반대 반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점은 시장이 내리면 트럼프가 입을 다물게 되었다. 왜? 채권이 같이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원래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반대로 가는데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트럼프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가 지금 3일에서 4일째 없어요. 영업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목요일 이후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1.5%씩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62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상황들 와서 확인하시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여기 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리가켄바이오 매수 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4월 18일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4월 10일 정도에서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장 시작 전에 모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렸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매매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하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당장 뭘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급등해서 뭐 지금 못 잡는다 나중에 늦게 잡는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차이가 나더라도 1% 2% 차이라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가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즉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모든 내용을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제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열어서 보시면 실제 내가 매매한 내용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 수익 어때요? 25% 14%. 자, 최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76%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57%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구간을 내가 보더라도 신고가, 즉 선반영 구간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을 콕 집어서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57% 수익 구간.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매수 구간을 꾸준히 잡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과 2월 시장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쪽 구간에 갔을 때 저도 한 30%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냈었는데, 매도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만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